네, 오늘 흥둥이 분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싫어요. 했어요. 안녕하세요. 울블랑의 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흥둥이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흥둥이 분들이 요즘에 저희랑 운동 영상을 많이 찍잖아요. 흥둥이 분들을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들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약간 저한테는 신비주의?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흥둥이 분들의 이제 비밀들을 제가 한번 파헤쳐 보려고 모셨습니다. 네. 준비되셨어요? 아니 아직 준비 안 됐는데 꼭 들어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기소개 일단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흥둥이 홈트의 윤쌤이고요. 저는 용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항상 소개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세요? 원래 소개. 더 텐션 높게 안녕하세요. 흥둥이 홈트 윤쌤 용쌤입니다. 아, 네. 이렇게 하는데 네. 왠지 오늘은 좀 차분해지고 싶어가지고 네. 두 분을 제가 인스타에서 처음 뵀거든요. 네. 그 인스타에서 처음 뵌 게 4년 전? 4년 전 맨 처음에 제가 윤쌤 계정을 먼저 딱 네. 봤던 것 같아요. 팔로워 3, 4만 명대? 오. 네. 언제 인스타그램 시작하셨어요? 제가 원래 숫자를 기억을 잘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잘 기억을 제가- 아예 잘 안 하시는 편이구나. 맞아요. 머릿속에서 약간 숫자가 아. 잘 입력이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예전에 보니까 2016년쯤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16년. 그래서 그럼 몇 년인가요? 이제 횟수로 7년째네요. 네. 와. 이렇게 산출이 되는군요. 그러면 네네. 윤쌤이 먼저 하셨고 제가 네. 알기로는 그 맞아요. 다음에 용쌤은 언제 합류하신 거예요? 저는 아기 낳고 2018년도에 합류했어요. 2018년. 근데 용쌤 진짜 아기 얘기 나와서 그런데 아기 있다고 사실 믿기지 않는 몸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 잘 하시는지. 저 아기 임신했을 때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 좀 스스로 엉덩이도 엄청 처지고 배도 많이 나와서 피부도 그치. 굉장히 안 좋아지고 얼굴에 주근깨 기미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좀 자존감이 되게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나는 꼭 아기 낳고 나면 다이어트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아기 낳고 우연히 다이어트 하다가 본 게 간헐적 단식인데 그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좀 산후 6개월 동안 한 15kg 가까이 감량한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면은 검색해서 알아보시고 TV 프로그램에서 그때 한참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네. 맞아요. 그 전에 제가 저녁에 육퇴하면 막 짜장면, 짬뽕 남편이랑 시켜 먹고 막 저녁에 맥주 한 잔 마시고 이런 게 너무 습관돼 있어서 좀 저녁이라도 시간 딱 정해서 먹지 말고 클린하게 식단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간헐적 단식하고 그리고 이제 필라테스 산후 운동이랑 같이 저희 홈트 하면서 다이어트 좀 많이 했어요.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완벽해요. 네, 너무나 진짜 항상 너무 좋은 동기부여 문구들. 저는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들을 댓글로 너무 제가 많이 확인을 했는데 어디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시는 거예요? 우선은 완벽하다는 말이 되게 좀 신선해요, 저한테. 왜냐면 저희는 완벽 나는 아직까지 스틸 헝그리. 그런 생각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완벽하다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는 저도 막 인스타그램 되게 오랜만에 옛날 거를 보니까 저도 되게 막 뻘쭘하게 글을 많이 썼더라고요. 이런 거 오늘은 비 오는 날 막 이런 우산 꼭 챙겨야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구도 예전에 좀 많이 썼는데 봐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그때부터는 좀 제가 이분들한테 어떤 걸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들이 잠깐 제 피드를 지나가는 시간에도 어찌됐건 1초, 2초, 3초 이상 어떤 시간을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되게 의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근길에 매일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 글 쓰기를 진짜 못했었거든요. 해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3줄, 4줄부터 뭐 정말
좀 기분 좋은 글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진짜 좋은 어떤 책을 읽었으면 거기에 대한 이런 글을 쓴 적도 있고 막 아침에 비 오는 날엔 조금 처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제 기분을 좀 좋게 하려고 막 오늘은 좀 어떤 기분 좋은 문구도 한 번 더 쓰면서 저도 저한테도 입력하고 누군가한테도 이야기를 해주면서 좋은 기운이 오늘 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점점 이제 한 분 한 분씩 이제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렇게 좋다는 얘기도 남겨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핑퐁이 된다고 할까요? 상대 이제 봐주시는 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또 저도 좋아서 또 글을 쓰게 되고 그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그 펜팔이라고 하나요? 그 막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친구들끼리 오늘은 너가 써서 줘 이러면 제가 주고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고 사실 지금까지도 그런 느낌을 진짜 받는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인스타그램을 맨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내가 어떤 동기부여가나 아니면 홈트레이닝의 전도사? 이렇게 될 줄은 모르셨던 건가요? 당연히 사실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네. 약간 그런 길에 대해서도 사실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고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약간 제가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이제 주변에 필라테스 강사 선생님들이 이 SNS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원래 SNS를 잘 안 하고 이런 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거 이렇게 해놓으면은 막 영상 같은 것도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고 되게 좋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영상을 하나씩 올려보면서 나중에 제가 어떠한 뭐 이력서를 내거나 이제 강사 활동을 하니까 어떤 운동을 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굉장히 편하고 좋겠다. 이거보다 확실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사실 시작을 했는데 뭔가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길이 바뀌는 경험을 사실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영상을 올려놓는 포트폴리오 네. 형태거나 아니면은 필라테스 강사로서 좀 마케팅하는 측면? 자연스럽게 지금 하시는 것처럼 전도사가 되신 거구나. 사실 이렇게 팔로워가 모일 거란 생각을 별로 못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 그냥 제가 막 이렇게 올리고 할 때 막 처음엔 당연히 막 좋아요도 막 20개 막 10개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친구들 팔로워 해주고 막 이러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운동하는 여자 막 이런 거를 막 걸어봤어요. 그 걸면은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래서 운동하는 직장인 뭐 이런 거 많이 그런데 달고. 친구가 막 놀리는 거예요. 막 운동하는 여자, 너 운동하는 여자냐고 막 이러면서 막 놀리고 그쵸. 막 이래서 좀 부끄러웠거든요. 처음에 솔직히. 근데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나? 여기서 뭔가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발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는 둘이서 진짜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저는 무용과 나와서 공연도 하고 이제 강사도 하면서 강사는 제가 21살 때부터 쭉 해왔었거든요. 원래는 댄스를 했었어요. 그래서 재즈 댄스라는 장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춤을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실 제가 다른 학과를 나왔어요. 왜냐면 제가 체력이 진짜 약했고 그러니까 엄마는 제가 무용이나 어떤 이런 활동을 하면 너무 무리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 진로를 정할 때 제가 예술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림도 원래 좋아했었고 춤을 좋아했었는데 저는 좀 춤이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께서는 이제 그림 쪽으로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림 쪽으로 제가 대학교를 진학을 하게 됐었어요. 진짜요? 네. 왜냐면 제가 원래는 그냥 미술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진짜로?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아 그래요? 채널 아트가 근데 왜 이래? 제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와, 나 혹시 깜짝- 메타인지라는 단어 나 아시죠? 진짜 깜짝 나 진짜 깜짝 놀랐. 원래 그림을 오케이. 좋아해가지고. 그렇구나. 근데 이제 진로 결정할 때, 그때 당시 이제 미술학원 선생님이 조금 더 미래를 보면 이제 디자인과가 좋은데
시각 디자인과가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네.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뭔가 그냥 어른들이 얘기하는 게 정답일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그때 들었고 시각 디자인과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열심히 입시를 해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니까 포토샵 같은 거 하는데 그런 재주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일러스트 같은 어떠한 이런 작업물 네. 같은 이런 조형적인 요소나 이런 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그런 재주가 없는 거예요. 재미도 너무 없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휴학하고 본격적으로 나는 춤이다 이래가지고 춤을 가르치는 걸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희 선생님이 진짜 되게 멋진 선생님 밑에서 제가 춤을 배웠어요. 저런 강사가 뭔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시도를 해본 거죠. 이제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강사 자격증을 이제 따가지고 이제 21살 때부터 강사를 시작해서 되게 우여곡절이 많은데 하나하나 뜯으면 며칠 갈 거예요. 와, 재즈댄스. 네, 그러다가 더 저는 더 깊게 뭔가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예전에 제가 그래서 강사를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쪽 분야의 대학교를 안 나왔다는 이유로 사실 원래 받아야 되는 비용보다 적게 받았었어요. 거기서 뭔가 벽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조금 더 춤을 깊게 배우면 내가 더 자신감이 많이 생겨지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무용과로 학교를 자퇴하고 다시 진학을 해서 네, 제가 23살 때 다시 이제 무용과를 들어가요. 진짜로? 네, 근데 그 몰랐어, 과정에서도 전혀 몰랐어요. 열심히 돈을 모아야 되니까 계속 강사하면서 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재밌는 게 학교를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시각 디자인과를 나왔다가 사실 1학기 때 거의 학교를 안 가가지고 학고를 먹고 학교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자격증을 따고 이 학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떻게 방법을 생각해보자 하면서 다시 학교에 들어갔는데 시각 디자인과는 아닌 거예요 저한테 또. 네네. 그래서 이거 무용과다 나 춤으로 다시 전공해야겠다 해서 그해 9월 달에 자퇴를 하고 그해 11월 달에 다시 입시를 했어요. 이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운이 좋아요. 왜냐면 제가 그랬는데 이제 수능을 이 시험을 볼 그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걸 네. 놓친 거예요. 9월이 넘었었으니까 한 10월 달쯤에 그걸 지나고 알았어요? 아니면은 내가 몰랐어요. 입시 어떻게 봐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춤 하는 선생님 찾아갔는데 약간 대책 없는 분들이 저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서 되게 나중에 엄청난 오케이. 대가를 많이 네, 치렀지만 그래가지고 딱 시험을 이제 이제 수능을 못 본대요. 그래서 어떡하지 내년에 그럼 시험을 치러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 수능을 안 보고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딱 하나 네. 있었던 거예요. 서울예대라는 네, 이제 네, 네, 학교인데 네. 딱 그 학교만 딱 그게 있었던 그랬구나.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 어떻게든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입시 준비를 하고 했는데 사실 이제 무용을 오래 공부한 친구들에 비하면 제가 당연히 이제 재즈 댄스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막 이렇게 착착해도 이 무용 오래 한 친구들의 내공이 나오기는 좀 어려웠거든요. 면접을 볼 때 제가 되게 자신 있는 딱 느낌으로 우리 학교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거기서 이제 저 이 학교에서 정말 많이 배워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고 저는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시각 디자인과를 하면서 뭔가 느껴왔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더 많은 걸 표출해보고 싶고 막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제 막 눈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막 저를 뽑아주신다면 저는 이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을 저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자신감 있지만 너무 막 애절하지도 않고 그래서 맨 꼴찌로 붙었어요. 와. 네, 이게 문 닫고 들어가는 게 최고죠. 네, 맞아요. 근데 네. 어떻게 문을 닫았냐면요. 예비 27번에 된 거예요. 대박이다. 예비 23번이었던 것 같아요. 23번이었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떨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래 이거 어떻게 붙어 이러면서 와, 제대로 이제 들어갔네. 내년에 이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진짜 막바지로 대박이다. 네, 연락 와가지고 지금 마지막 한 자리 이제 빠져나와서 했는데 오늘 안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이제 결정을 해주셔야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와, 그거를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용쌤은.
사실은 저 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 대학교 다닐 때 엄청 바빴는데 언니 막 꽁냥꽁냥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는 또 그거를 이거 할 동안에 옆에서 막 조마조마하거나 그런 거 없어. 걱정되거나 좀 이런 게 있었을 줄 알았는데 그때 또 나름대로 바쁘게 살고 있어요. 도대체 뭘 하셨길래 바쁘셨어요? 언니가 딱 보시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꼭 해야 되는 그렇네.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의 기대를 결국에 좀 제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쌍둥이다 보니까 서로 비교하게 되고 언니는 춤도 잘 추고 뭔가 이런 미술도 잘하고 이런 데 반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생존 능력으로 찾았던 게 공부였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빠가 제가 법대를 가기를 되게 원하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법대에 들어가셨고 결국 아빠는 들어가셨어요. 아버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간 거죠? 거의 아버지가 들어가시는 거. 그래서 법대 진학을 했는데 사실 그게 제가 꼭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거든요. 몰랐어요, 저. 법대셨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하면서 학기 생활을 보냈는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좀 평소 성격이 친구들 고민 되게 잘 들어주고 오지랖도 좀 넓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뭔가 회사라면은 복지 또는 상담가 이런 것들을 되게 하고 싶어서 고민한 끝에 인사 쪽에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HR에 들어갔는데 저는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상담해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일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급여 계산하고 맞아. 세금 신고하고 막 이런 걸 하게 된 거예요. 나랑 안 맞는다 이러면서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아기가 생겼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어떡하지? 회사에 복직을 할 것인가 되게 고민을 했는데 사실 현실이 저희 부모님도 맞벌이로 일하고 계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제가 좀 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좀 쉬는데 되게 우울하더라고요. 왜냐면 우울증 오지. 네, 저는 되게 이런 제 일을 하면서 만족감을 굉장히 많이 얻는 타입이었는데 이 일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좀 정말 우울증처럼 왔었어요. 그때 이제 윤쌤이 아니야 너 운동이라도 해야 된다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와서 거의 1시간 반 거리인데 와서 운동을 시켜줬어요. 와 대박이다. 동생이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진짜 네, 최고다. 진짜. 맞아요. 네. 그때 살 진짜 많이 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체력이 워낙에 저질 체력이어가지고 육아만 하기도 너무 벅차더라고요. 진짜 빡세죠. 말이 안 제가 돼. 당겼어요. 네. 같이 하자고. 네. 근데 지금은 완벽한 팀이 됐잖아요. 네. 그쵸. 그때 제가 진짜 우울했거든요. 근데 이 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운동을 가르치니까 그게 그 시간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게 삶의 활력소가 됐는데 제 생각에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 언니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이 목적성이 확실하게 생겼었어요.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그래서 언니한테도 이 얘기했는데 기억하니? 너무 멋있다. 그래서 같이 그래서 홍동이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게 2018년. 네. 18년, 19년도 초예요. 네. 근데 두 분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좀 타고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어때요? 좀 체질이 좀 어떠신 편이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20살 때 딱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됐을 무렵이었어요. 근데 4시간씩 되게 힘들었어요. 4시간이요? 네, 4시간, 5시간 정도 이 강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춤을 계속 췄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끝나면은 같이 예전에 막 매운 떡볶이가 팔았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 맷떡, 근데 거기 맷떡이었어요. 네네네. 맷떡 그거를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씩 먹고 나머지도 이제 저녁에 막 라면 먹고 이러니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8kg가 그냥 확 쪄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막 찌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왜 이렇게 살쪘어 진짜 이럴 정도로 딱 한 3주 만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렇게 찔 수가 있어요? 3주 만에 8kg? 와. 그래서 이거 진짜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도 이렇게 먹으면 살이 찌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근데 4시간이나 운동했는데 그러니까요. 또 그거 먹었다고 이제 또 살이 찌고 와. 그러니까 이게 식단
식탐이 점점 막 느는 거예요. 보통 양을 드신 게 아니었나 근데 보네. 보통 양을 먹었어요. 근데 뭐, 사실 몇 인분? 저 그죠? 그렇게 많이 안 먹었어요. 1인분? 어. 좀 민망하신 것 같은데. 튀김 조금이랑. 근데 순대랑? 사실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약간 살이 되게 잘 찌는 체질이에요. 잘 그래서 굽는다. 예전부터 막 다이어트했다 실패했다 막 이러던 아. 스타일이어서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제 많이 먹지 마라, 밤에 먹지 마라,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약간 체중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살이 찌는 체질이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어릴 때는 어머니가 조금 그래서 안 먹인 게 아니고 조금 덜 먹였어요. 특히 밤에 막 뭐 먹으러 가면 이제 조금 맞아, 살찐다고. 살찐다 그러고 먹을 때는 또 충분히 먹게 해주고 그러면서 했는데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제가 밤마다 떡볶이를 먹다 네. 보니 이제 살이 진짜 잘 찌는 몸이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올해 진짜 14년 차라고. 네, 와. 14년 차예요 다이어트만.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공감을 많이 하겠네요. 네. 두 분한테 그쵸? 그런 반대로 저도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막 이 야식 때문에 힘들어요. 막 맞아. 이렇게 운동하기 힘들어요.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온몸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네. 두 분이 쓰시는 글들이 진정성 있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경험에서 나온 거네요. 그쵸. 사실 일기처럼 쓴 거죠. 나를 위해서 내가 조금 네. 이런 부분 좀 다잡자. 네, 그런 네. 것도 쓰면서 저는 예전부터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무용 학교를 가도 그렇고 친구들이 다 되게 날씬해요. 근데 다이어트를 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나만 좀 유별난가? 나만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그럼 너희는 다이어트 안 해? 이러면은 우리는 다이어트 특별히 안 하는데 이러는데도 날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다이어트라는 말을 하는 게 좀 조심스럽거나 유별난 건가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한 10년도 더 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조용히 혼자서 다이어트를 해왔어요. 고독하게. 네, 고독하게. 근데 그러다 보니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다이어트도 많이 해봤죠. 막 굶기도 하고, 바나나 식초 다이어트 좋다고 해서 맞아.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같이 하셨어요? 속쓰리고. 네, 그 냉장고에 맨날 있었어. 냄새 났어요. 그것 때문에 초파리가 엄청 날아다녀가지고 초파리가 몰랐어. 맞아, 특이해요. 뭐 식초에 고춧가루 타 먹고 막 그랬어요. 진짜요? 맞아, 별거 다 했어요. 막 레몬 디톡스 같은 것도 해보고 막 그러면서 살이 근데 쪘다 빠졌다 이러니까 나중엔 더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맞아. 여튼 이런 과정을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뭔가 인스타그램 같은 데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미 막 동기부여를 주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네. 그런 거 보면서 와 진짜 멋지다 이런 생각을 그때도 은연중에 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요즘에 그래서 결국 많이 머무르게 됐잖아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팔로우를 가지고 계시죠? 저는 지금 50만 50만, 팔로우를 영쌤을 저는 23만 명 분 정도 소통하고. 실감 잘 안 나죠? 근데 잘 안 나요. 안 나요. 실감 날 때가 언제예요?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막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잘 안 다니고 모자를 이렇게 깊게 눌러 쓰거나. 깜짝 놀랐잖아, 처음 봤을 때. 왜요? 어디서 저기 번거지 쓰는 사람들 2명이 오는데 겨울에 만났는데 롱패딩을 이렇게 입고 이렇게 주섬주섬 막 주섬주섬 와가지고 맞아 주섬주섬 네, 입고 다녀요. 네, 막 맨날 맞아요. 번거지 입고 막 이렇게 입으니까 마스크도 그때 끼잖아요. 네, 그쵸. 근데 시력 보호용 안경도 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특별히 막 알아보는 분들이 당연히 별로 없죠.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네네, 같아요. 진짜 이만하게 마스크 끼고 이렇게 네. 끼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또 시티 포레스티벌이라는 행사를 저희가 맡아서 이 클래스를 하게 됐는데 그때 되게 지나가시는 분들마다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때 되게 신선했어요. 풀 세팅 딱 하니까 맞아요. 풀세팅을 해야 되는 딱 하니까. 것 같아요. 네, 운동복 딱 입고 네, 너무 이 비포 애프터가 너무 달라. 딱 그때 너무 신기했어요. 오프라인 딱 행사할 때 딱 네. 체감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배 힘을 딱 주게 되고. 어. 저희가 초대받아서 이제 거기서 클래스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팔로워분들도 초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팔로워분들도 만나고 네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팔로분들이 네. 이제 온라인에서 본 선생님들하고 이제 실제로 봤을 때 뭐라고 해요? 저희가 이제 이 챌린지를 하면서 네네. 이제 저희 팔로워분들이 인스타그램에는 릴스 따라하기라는 게 있어요, 기능이. 듀엣 기능? 네, 듀엣 기능이 있고 저희가 많은 챌린지를 통해서 이제 팔로워분들의 얼굴을 이제 보게 됐어요, 아, 많이. 그게 기억나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 이름을 외울 정도로 어. 제가 기억을 하니까 제가 이제 그 분들을 보고 신기하다. 너무 예쁘세요 이러거나 아. 어머 너무 신기해요. 제가 반대로 약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맞아. 진짜 약간 이런 느낌. 저희는 둥이님이라 부르거든요. 누구 둥이님 실물이 훨씬 예쁘세요. 막 이러면 저도 예쁘세요. 그래서 서로 막 서로 이런- 신기한 거구나. 네, 항상 진짜 그런 보니까. 너무 재밌는 현상이 그렇네요. 그분들은 사실 흥둥이 분들 보면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저희도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같이 막 영상도 막 같이 찍고 그래요. 같이 찍었었어요. 같이 영상. 찍고. 네. 그거- 그날에도 막 같이 찍고. 보통 때 이제 소통하실 때 챌린지를 그 팔로워분들이랑 많이 하시는 거죠? 네. 내적 친밀감이 생기셨던 거네요. 그쵸. 정말 많이 생겼죠. 왜냐면 저희 이제 사실 팔로워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볼 일이 잘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자주 남겨주시는 분들을 이렇게 많이 보고, 이런 성함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이제 알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렇게 있는 동그라미와 이렇게 댓글을 보고 이렇게 소통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뭔가 직접적으로 이제 챌린지라니까 저희가 그분들의 피드에 가서 좋아요를 누르고 보다 그렇죠. 보니 어떤 분이 계신지 진짜 한 분 한 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신선하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반대로 이런 것도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거 어떻게 이걸 다 하시지?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 힘드시지 않으신지 좀 약간 비법 같은 게 있는지 체력이 어떻게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일이 재밌어야지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혼자서 계속 이렇게 기버라고 표현을 하나요? 계속 이렇게 던지는 입장이면 저도 좀 언젠가 조금 이렇게 지칠 수 있겠죠? 지치고 막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챌린지를 한 게 저는 정말 큰 터닝 포인트 같거든요. 챌린지를 하면서 이제 이 팔로워분들이 또 저희에게 뭔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래서 저도 또 뭘 하게 되고 그러면은 또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이런 복근 운동 만들어주세요. 하면 우리 그럼 이거 만들어보자. 뭔가 이렇게 되면서 계속 이 관계가 유지가 됐는데 사실 우리가 한 2년 이상 조금 힘든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시기 때 제가 좀 힘들 때 마음이 좀 가라앉을 때마다 이제 팔로워분들의 이 피드를 보면서 좀 되게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이야기를 많이 해야겠다. 이분들도 오늘은 되게 지치는구나. 어떤 이야기 선물을 해주면 오늘 다 같이 기분이 좋을까. 이런 느낌으로 또 글을 쓰기도 하고 약간 여기에서 약간 반장이 된 느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가까운 뭔가 우리 이런 지역에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창구라고 할까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맞아. 우리도 거꾸로 이제 힘을 얻는 거죠. 네, 그렇죠? 진짜. 소통하면서. 그래서 막 저녁에 이제 릴스를 따라해 주시거든요. 요즘에 되게 많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스토리로 제가 공유를 해드려요. 근데 이 스토리로 공유를 하면서 제가 막 그 과정에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되게 웃으면서 이제 해주시기도 하고 막 아이들과 같이 해주시기도 하고 뭔가 그거를 제가 이렇게 있고 이제 흥둥이가 여기 있고 이 옆에 이제 팔로워분들이 있는데 같이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게 뭔가 되게 경이로워요. 그래서 또 저녁에 그걸 보면서 또 힘을 받고 그럼 꿀잠을 자요. 막 내일 어떡하지 막 이런 거보다 그냥 그걸 딱 보고 딱 너무 기분 좋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막 팔로우 너무 감사해요 막 이러면서 너무 즐거웠어 이렇게 하고 그냥 씻고 딱 자면 되게 꿀잠을 자게 돼요. 두 분의 하루 일과가 좀 궁금해요.
용쌤이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약간 용쌤을 축으로 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아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같이 하는 윤쌤이 제 스케줄에 많이 맞춰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아들의 알람으로 아 그쵸, 저희 아이 그쵸, 은우 그쵸. 알람으로 그쵸. 깨서 어떻게든 딱 정신 차리고 아이 챙겨가지고 등원 시키고 그 다음부터 이제 등원 준비하면서도 계속 생각하죠. 오늘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어떤 거 할지 이제 윤쌤 언니랑 네. 어디서 만나서 어떤 촬영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아이 등원 시키고 바로 옷이랑 준비해가지고 뭐 레퍼런스도 있고 저희가 짜놓은 동작들도 준비해서 같이 만나가지고 거의 촬영하는데 시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보통 어디서 촬영하시죠? 집인 것 같은데, 그쵸? 네, 스튜디오에서도 요즘에는 네, 열심히 최근에는 빌려서 최근에는 네. 스튜디오에서 하시고 맞아요. 집에서도 촬영하고 집에서도 집에서도 하고 하시고. 놀이터에서도 하고 네, 최근에 놀이터에서도 네, 했어요. 저희 옥상에서도 해보고 촬영하시면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좀 계세요? 아 계시는구나. 집에서 많이 하셨죠 지금까지는? 네. 그게 누구 집이에요? 용쌤 집에서 아 용산 네. 집에서 많이 하시고. 촬영은 뭘로 하세요? 인스타그램은 그냥 핸드폰으로 아이폰으로 하고 이제 유튜브는 카메라를 쓰는데 어디 무슨 브랜드인지 모르는. 왜? 저 이런 기억력이 진짜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3년은 썼는데 제가 샀거든요. 네. 제가 이제 줬다가 추천받아 샀는데 소니인지 파나소닉인지 그거 기억 안 나요. 그냥 오늘 집에 모르겠고 가가지고. 그냥 오토 모드로 그냥 찍으시는구나. 그것도 저희가 하도 윤쌤 초반 영상 보시면은 다 이렇게 페이드아웃 돼가지고 네, 네, 네. 얼굴 뿌옇게 나오고 네. 이래가지고 주변에서 어떤 알려주셨어요? 작가님이 보다 못해서 가지고 와보라고 맞춰주신다고 맞춰주셨구나. 한번 맞추고 그대로 찍고 있어요. 그대로요? 네. 그래서 설정 바뀌면 이제 둘 다 멘붕 와가지고. 네, 맞아요. 어쨌든 지금 파나소닉으로 유튜브는 찍으시고 인스타그램은 아이폰으로 아이폰으로 그냥 아이폰으로요. 찍으시고 그런 영상들이 조금 아이폰으로 찍어서 그런지 좀 부담스럽지 않아서 저는 좋았어요. 그런 걸 좀 생각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생각하고 한다기보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네. 저희 그럼 편집을 뭐로 하시는 거예요? 편집도 핸드폰으로 어플로 해요. 비모라는 어플 비모? 있어요. 비모로. 비모 써요. 저는 캡컷. 캡컷? 네. 그건 또 취향이 있으시네요? 네, 이게 네. 좀 취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구나. 틱톡은 두 분이 계정이 하나시잖아요. 네. 네. 그거는 주로 누가 관리하세요? 용쌤이 좀 더 네, 제가 좀 쌤이. 많이 올려요. 용쌤이 그럼 육아도 하시고? 틱톡하고 유튜브도 다 제가 올려요. 어? 진짜로? 강사 활동도 하고 있어요. 강사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스토어도 하고. 그거 용쌤이 다? 용쌤이 저도 같이 하죠. 네. 도대체 뭘 하시는 거죠? 저 많이 같이 하는데 네. 편집은 제가 할 때가 더 많고 언니가 하고 이제- 이미지를 시각 디자인과 나 네. 맞아. 제가 이미지 만들면 이렇게 컨펌이라던가 이런 수정이나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이 틀 잡아주는 도 언니가 많이 하고 둘 또 중에 옷도- 조금 더 난. 네. 또 또 의상 같은 것도 언니가 많이 골라서 준비하고 동작들도 같이 만들 때 좀 언니가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두 분 다 강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네. 네네. 저는 특강 위주로. 특강 위주로 하고 하시고 있어요. 저는 산후 엄마들 산후 다이어트 너무 좋아하시겠다. 집중적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와, 딱 맞는 거. 일단 그것만 해도 하루가 꽉 차네요. 육아 출근, 이제 등원, 육아 퇴근, 다시 출근. 이게 계속 좀 반복이라서 운동을 안 하거나 건강 관리 안 하면은 안 진짜 되겠다. 안 될 것 같아요. 2개의 심장. 두 개? 엄마들은 무조건 2개의 심장 맞아. 있어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주말에는 어떻게 해요? 주말에 애가 등원을 안 하죠? 주말에는 거의 가족끼리 최대한 보내려고 해요. 그래도 좀 컨텐츠는 저는 지속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도 최대한 좀 아이랑 같이 있을 때도 자연스럽게 운동도 하고 그래서 영상을 최대한 올리려고는 해요. 그래서 육퇴하고 영상 편집해서 올리거나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근데- 밤에 일하시는 거네, 그죠? 네. 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래도 에너지가 두 분은 많으신 것 같아요. 재밌어요.
회사에서 급여 줄 때보다 훨씬 재밌어요. 그러니까 해봤으니까 네. 해봤으니까 그걸 아니까 지금 너무 감사한 재밌고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맞아요. 그럼 윤 쌤은 하루 일과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용쌤이랑 이제 같이 맞춰서 패치돼 네, 거의 맞아요. 그래서 용쌤이 클래스 수업하는 날에는 제가 따로 편집하고 있거나 네. 근데 보통 약간 낮에는 만나면은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로 하죠. 이제 촬영 같은 거 하고 같이 미팅 해야 되는 거나 중요한 거 있으면 미팅하고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게 계속 강사로서 계속 실력을 디벨롭하는 게 사실 맞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너무 훌륭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한 시간은 무조건 이제 용쌤이 강의를 하는 거를 제가 피드백을 하기도 하고 같이 이제 제가 그래도 용쌤보다 약간 더 강사를 오래 했으니까 제가 계속 피드백하면서 용쌤 이제 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용쌤이 이제 저를 가르치면서 뭔가 이렇게 하면서 같이 피드백하는 시간은 꼭 갖고요. 아니면 필라테스를 정말 한 시간 풀로 하는 시간도 갖고 이제 유튜브를 찍으려면 아이디어 회의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영상 같은 거 이번에 어떤 컨셉으로 찍을까 이런 회의하고 6시 안팎으로 이거를 모두 끝낸 다음에 그쵸.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놓아줘야죠. 편집이 시작하는 거죠. 아. 저는 이제 저희 이제 저는 가는 영상을 길에 하고 아. 저는 집에서 하고 같이 막 그렇구나. 편집하면서 편집을 하고 제가 편집이 되게 오래 걸려요. 손이 느리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되게 가장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요? 아, 둘 중에서 윤 쌤이 더 완벽주의자예요? 네, 좀 디테일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저는 좀 좀 대충이 때가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썸네일 다시 만들어요. 보완이 되네. 네, 네. 진짜 네. 서로 그래도 보완이 되는. 이제 팔로워분들이 또 보실 때 제일 예쁜 걸 보셨으면 좋겠어서 이 어플에서 할 수 있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풀에선 최선을 다해가지고 인스타그램으로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아니 잘하셨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요? 네, 인스타그램 하시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어떻게 하면 이게 더 재밌을까 하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막 편집 하나 하는데 막 3시간 이상 무조건 걸리고 릴스 편집. 릴스 편집하는데 3시간이요? 진짜 오래 걸려요. 좀 그래요. 정성이 왜냐면 진짜 대단하다. 네, 진짜 이런 대단해요. 이런 썸네일 같은 것도 뭘로 할까도 좀 고민 사실 하고 이거는 노래를 어떻게 넣어서 어떻게 풀까 고민도 하고 그냥 방법으로 쓸까 해서 방법으로도 써보다가 이거 좀 지루한데 하면 또 지우고 딱 30초만 따라해보세요 하고 막 깜빡이도 넣어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팔로워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고 싶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업로드할 때 글도 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글도 쓰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면은 용쌤 되게 달라. 아니 저는 글이 메인인 줄 알았거든요. 네. 전 릴스는 영상을 영상을 봐주세요. 한 20분 만에 한 줄 알았어요. 제발 영상을 봐주세요. 근데 영상 하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고? 그럼 글 쓰는 데는 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하루 넘길 때도 있어요. 맞아요. 이 글이 그럴 것 뭔가 같아요. 저도 어떤 글을 쓸까 생각했을 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까라고 봤을 때 그냥 시간을 버리는 글이라면 저는 드롭하고 다시 쓰거나 그냥 글을 나중에 생각해서 장인이네. 근데 도자기를 깨는 심정으로. 네, 어릴 때 같이 그림 그리면 보통 이렇게 선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네네. 근데 언니 이렇게 털로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림을. 이렇게 털로 예, 그래서. 이렇게 잔잔바리로 이렇게 네, 이렇게 잔잔바리. 이렇게 하나하나 한 오라를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데 그때 진짜 답답하다. 막 저 다 그리고 기다리고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약간 과감한 스타일. 네, 맞아요. 과감해요. 손이 빠르고 네. 과감한 빠르고. 스타일이고 언니는 되게 신중하고 천천히 근데 되게 잘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아니 고마워. 근데 필요하잖아요, 둘 다. 맞아요. 그쵸. 어쩔 때는 좀 빨리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맞아요. 어쩔 때는 좀 디테일 신경 많이 써야 될 때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 둘이서 약간 의견 조율은 어때요? 거의 맞아 떨어져요. 그래요? 같은 방향으로 계속 생각을 하려고도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좋은 글귀나 저는 예전부터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로 자기계발 유튜브 보거나 책으로 그런 책을 읽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주변에서 누군가가 조언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당연히 찾아오잖아요. 네네.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저는 좀 책이더라고요. 막 되게 좀 힘든 날에는 어떤 서점 가가지고 딱 책을 읽으면 좀 마인드가 좀 리셋되고 막 이런 경험을 하니까 저는 매일 이제
이제 남은 시간에는 거의 유튜브를 듣거든요. 네. 그래서 막 김미경 강사님 네, 거, 네. 그 유세미의 직장 수업이라고 아, 되게 좋아하는 네, 네. 그런 채널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걸 딱 계속 들으니까 너무 좋은 말들이 아,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거는 무조건 용쌤한테 공유. 아, 맞아, 네. 맨날 공유. 이거 꼭 봐. 아. 그러면 저는 설거지하면서 그거 아, 보면서 네. 설거지하고. 와. 맞아요.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저희의 뭔가 마인드를 뭔가 급하지 않고 뭔가 길게 보고 우리가 오랫동안 좋은 걸 할 수 있게끔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뭔가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너무 가까이 있는 되게 막 이런 걸 잡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갔을 때 우리가 오랫동안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 듣다 보면 둘 다 너무 완벽하다. 네. 둘 다 진짜 너무 완벽하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서 적절하게 빈틈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 너무 완벽하게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신기한 게 쌍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성향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되게 예, 있어요. 그 약간 보기에도 달라요. 딱 척척 맞는 게 있고 네. 보다 보면은 되게 오묘한 네. 그런 그러니까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되게 긍정적이에요, 엄청.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할 때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러면은 할 수 있어 무조건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재밌겠다. 이러면 재밌겠다 할 수 있어. 하면 되지. 찐표정이다 찐표정. 언니가 그러면 야 너 메타인지가 안 돼. 메타인지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준비가 너무 안 됐는데 나 할 수 있어. 이래. 준비를 더 한 다음에 얘기해. 내일 모레 얘기해. 이럴 때도 사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저 혼자 있었으면 굉장히 달팽이처럼 되게 느릿느릿하게 이렇게 가는 성향인데 이제 용쌤은 약간 불도저 같은 성향이 있어서 그러네. 우리 오늘 무조건 이거 꼭 해내자 이렇게 그러네. 해서 하니까 어떻게든 끌려가요. 아, 그러니까 사실 저희 둘의 이제 실세는 용쌤이에요. 되게 중심축을 잘 일단은 빠르게. 일단 들이대는군요. 네, 타임업 택이 항상 있어요. 일단 육아. 딱 들이대고. 맞아요. 타임업 택이 덕분인 있으니까 건가? 빠른 시간에 빠른 선택을 하고 빨리 맞아요. 행동해야 되는 그런 게 역시 생긴 것 같아요. 제약 조건이 있으면은 사람이 조금 더 약간 그런 측면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 명이 저지르고 뒤에서 누가 치우는구나.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보완이 되게 잘 치우면서 되네. 울어요. 또 달래주고. 계속 왔다 갔다 보완적인 거네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와, 이제 최고의 쌍둥이다. 예. 저도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렇게 쌍둥이가 진짜 있는 게 진짜 커요.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도. 둘이서 번거지 쓰고 왔을 때부터 느꼈는데. 인스타랑 같은 모습일까? 이런 걸 봤는데 그 에너지가 되게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뒤에 조금 더 느꼈던 거는 자기 개발을 진짜 게을리하시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책 그리고 유튜브 강연들, 뭐 경제, 자기 뭐 당연히 뭐 성장 관련된 거, 심리 이런 거 굉장히 관심 많으신 것 같고 그런 게 다 글감에 또 많이 영향을 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상대방이 좀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 단어는 최대한 안 쓰려고 또 저 딴에서는 와.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네. 와, 또 진짜. 근데 그 범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쵸. 제가 노력을 하는 거랑 또 누군가가 봐주시는 거랑은 또 다를 수 있지만 불편한 사람이 최대한 없게끔 맞아. 하는 게 제 마음속에서 지키려고 하는 룰인 것 같아요. 그런 면들이 흥둥이 분들을 더 빛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감사합니다. 할 말 없게 만드는 멘트죠. 네. 근데 그런 게 느껴져요. 되게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구나. 그런데 정말 또 재밌는 게 저희 팔로워 분들도 자기 개발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기도 했고 글을 정말 예쁘게 쓰세요. 근데 저는 반대로 되게 배우기도 해요. 생각하는 것도 되게 깊고 좋은 글귀 같은 거 남겨주시는 분들도 많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은 이 친구들한테 뭔가 물이 든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분들이 옆에 있으니까 저희도 맞아. 더 좋은 사람이 돼서 옆에 있고 싶고 이러니까 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도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다 좋은 분들이 모이시는구나. 네. 네. 사실 오늘 되게 여러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금 하원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용쌤, 그렇죠? 용쌤이 지금 또 아이를 픽업하러 가셔야 되니까 앞으로 좀 어떤 활동 하고 싶으신지.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이렇게 오픈 클래스를 많이 할 수 없었는데 올해는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서 클래스를 또 하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뭔가 살아있는 느낌 이런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약간 이렇게 팔로워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클래스를 진짜 많이 하고 싶고 이런 리스도 하다 보니까 사실 길이 있다기보다는 하다 보니까 팔로워분들이 따라해 주시니까 재밌어서 이렇게 하는데 어제 문득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학습지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루에 그런 한 거죠. 장씩. 하루에 한 장씩 푸는 이런 느낌. 저희가 리스 40초짜리 30초짜리 리스를 올리면 팔로워분들이 그거를 그날 따라하시거나 다음날 따라해서 올려주시거든요. 그럼 저희도 그거 막 공유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조금씩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 없는 분들에게 이런 챌린지를 계속 주면서 이렇게 재밌게 따라할 수 있는 구간들 그리고 건강할 수 있는 구간들을 계속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좋다. 용쌤은요? 운동하면 운동하기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운동 되게 재미없고 막 하기 싫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운동 하시는 거 보고서 이분들 왜 운동하는데 웃고 계시지? 어떻게 웃으면서 운동하지? 맞아. 여기서 되게 신기해서 따라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신기해.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성격이 지루한 거 잘 못 참고 좀 재밌는 거를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작들도 좀 저희가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그 운동을 더 저희가 잘 따라하실 수 있도록 많이 만들고 싶고 유튜브는 운동 영상들만 찍었는데 조금 더 저희를 보여줄 수 있는 영상들을 많이 찍어보고 싶어요.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까 말씀해주신 일상들이 네. 조금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영상으로 보고 싶어요.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만들어볼게요. 진짜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점점 더 바빠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열심히 살아야죠. 네. 두 개의 심장. 두 개의 심장. 운동하세요. 운동 두 개의 너무 심장.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강릉둥이 분들에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저희가 다음번에 또 이런 자리 마련해서 또 2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올블랑 화이팅! 올블랑 화이팅!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